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3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6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을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화라고 하죠. 양화, 양에 해당되는 화, 즉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보았을 때는 불의 기운, 즉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화라고 하죠. 태양화, 태양화인 병화, 즉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음화인 정화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든가 달과 같은 그런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병화 같은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양 중에서도 가장 양을 대표하는 그런 양이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즉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고 맑고 생기발랄한 것이 또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가장 빛나는 그런 강렬한 빛과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따뜻한 그 온기를 세상에 쫙 이렇게 펼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빛이 어떻게 돼요? 강하면 강할수록 더 멀리,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일간은 자신의 빛과 열이 더더욱 더 강해지기를 더 바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보면은 칠살임수라고 하죠. 임수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를 봐서 그래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개 다른 십간들 그다음에 음간 빼고 양간 중에서 5가지 양이 있잖아요. 간목, 병화, 무토, 경금, 그다음에 임수 이렇게 5가지 양이 있는데 병화를 빼고 대개의 식관들이 임칠사를 보게 되면 좀 약간 뭐라 그래요? 칠살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좀 무시무시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칠살을 보게 되면 되게 보면 좀 위축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데 병화 같으면은 약간의 근기만 있다 하더라도 칠살 임수를 봐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일간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약간의 군기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칠살 임수를 봐서 수보양광하게 되면 병화의 빛과 열이 더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더욱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병화의 특성, 병화의 습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화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5월이라고 하는 월이 되겠죠. 5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성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4월, 5월, 미월이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때가 바로 이 5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월을 특히나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염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그냥 뜨거운 불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매우 높고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극성하기 때문에 양이 가장 왕할 때 양을 대표하는 병화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쉬운 말로 자기가 가장 왕할 때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화토가 5에 이르면 때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병화가 5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국은 어떻게 된다? 양인격이 된다. 그래서 이 양인 걸록격 병화가 4월이나 무토가 4월 정도 태어나게 되면 이때의 격국은 걸록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도 일간 병화무토가 왕한 것은 똑같지만은 그래도 걸록 정도 되면 그렇게 왕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양인격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 왕한 것이 오히려 악기를 생한다 그러죠. 악기, 사악한 기운을, 나쁜 기운을 생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너무 극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뭐예요? 사람이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고 있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그 힘이라든가 자신의 위세 같은 것을 어떻게 됩니까?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권력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최고 권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어느 독재자라든가 뭐 어느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돼요?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고요. 한번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요. 재산을 다 탕진당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어떻게 돼요? 한 마을 자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잘못된 어떤 권력 행사로 인해서 양민들이 많이 죽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래서 무고한 양민들이 죽은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극도로 왕하게 되면 그와 같은 악기, 사악한 기운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가에서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대통령이 혼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입법부를 어떻게 합니까?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시정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행정부 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조 때만 하더라도 그 임금이라고 하는 절대 통치자가 모든 것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자, 좌우 양반이라고 하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봐, 노롤이다 소론이다 뭐 남인이다 해가지고 권력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혼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했었던 임금도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은 좀 많은 자기의 어떤 무소불위의 힘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이제 임금들도 많았고, 오히려 신하들의 어떤 등살에 일찍 죽은 임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인하다 또 삼천포로 좀 빠져 있는데, 양인이라고 하는 힘은 그와만큼 절대적인 힘을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병술일 때, 지금 오늘이 병신일이고 저번 병술일 때 양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양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매우 왕하기 때문에 양한 일간을 절제시켜 줘야 되는 것이 한 가지 필요하고요. 왕한 일간을 일단은 통제, 금방 말씀드렸죠. 절대 권력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이 왕해지면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우하는 용도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병화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인 개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관, 칠살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 개수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개수는 5월 같은 때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금방 증발돼서 없어져 버리죠.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아서 조금 뜨겁다 하더라도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지 않죠. 그래서 조우할 수도 있고요.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도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은 좀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임수가 있으면 좋겠고, 임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5월이면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돼서 임수 자체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줘서 이 금이 칠사를 생해서 임수를 생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날씨를 조우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 약살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제자 약살격으로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주에 경금도 없고 임수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는 뭐 병호, 오늘은 병신이지만 병호 해가지고 화가 왕한 경우 금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토를 보는 것이 좋아요. 기토라든가 지지로 뭐 진토 같은 거 있죠. 진토, 습토 같은 거, 축토 같은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왕화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식신상관인 습토가 설기순쇄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목화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습토가 있으면 좋은데 무토라든가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거는 습토가 아니고 건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 전체가 좀 더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토가 있어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두 가지죠. 임수 경금 같은 것을 얻어서 재관을 얻어서 일간을 통제하고 조우하는 용도, 내지는 재관이 없었을 때는 습토를 얻어서 설기순쇄하는 그런 용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것이 더 사주국세가 더 좋은 것이고요. 나중 것은 사주국세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사주 명식을 보고 그 다음에 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제일 왕한 제왕지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격으로는 양인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주를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병화가 5를 보면 양인이라고 했는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양인이 투출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상관일까요? 이거는 그냥 상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병화가 5를 봤을 때 양인은 오중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인 것은 오중 기토가 양인인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투출한 것은 양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일간이 무토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양인이 투출한 것이 되겠죠. 오늘이 병화니까 내일 그 다음날 무토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 기토는 양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것은 양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일간 왕할 때 기토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한 열기를 이렇게 설기순쇄해주는 용도는 있겠지만은 그리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신금이 있어 병신일주, 오늘이 일진이 병신이 되는데, 병화일간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나서 왕했을 때 지지에서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에는 신중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 경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 경금을 보게 되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궁 자체에 임수 경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자는 처덕이 있는 것이고요. 여자는 남편덕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고 남자라고 하면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재성이기 때문에 처덕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재물덕도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칠살 임수가 있게 되니까 처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명예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도 재물덕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름 있는 남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여자 국무장관이 있었죠. 남편이 클린턴 대통령이었고요. 그 경우가 그렇죠.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명문가 출신의 능력 있는 여자였고,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골의 농부 출신의 약간 촌스러운 남자였는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어떻게 돼요? 잘 해가지고
남편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기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지금 현재 트럼프 하고 경쟁에서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대통령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버니 샌더스하고 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뭐 미국 사정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거고 옛날 고전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온달 장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은 바보였는데 어떻게 평강공주 명문가 출신의 공주가 온달 장군을 어떻게 돼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장군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신일주 남자 내지는 병신일주 여자가, 그렇게 병신일주 여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멋있는 남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신, 여기 자체에 용신과 희신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해중에도 임수가 있는데, 해중에도 임수가 있고요, 신중에도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좋을까요? 아니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좋을까요? 그거는 숙제로 남겨둘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해중에 있는 임수보다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신중에 있는 임수는 일단 병화, 일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저 연지에 있는 해수는 어떻게 돼요? 일간하고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는 임수를 약간 설계하게 되니까 임수가 약간 약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화, 일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건 재성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의 통근할 수 있고, 이 신중 경금이 투출한 걸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세가 되면 왕화의 기운을 기토로 설계하는 국세는 아니죠. 신중 임수나 해중 임수를 써서 조우하고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기토는 용도가 없는데, 오히려 경금을 생겨주는 용도가 다시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 구성이 좀 탄탄하게 잘 짜여지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사주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시, 무자시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지에 있는 신금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자 반합 회국하겠죠. 그래서 수기운이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월에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냐면 하지가 지난 지가 벌써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하지 전이냐 하주 후냐에 따라서 사주 보는 그런 간법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삼복생한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이 왕해져 가지고 한기가 생하는 것을, 무토가 있게 되면 한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굳이 삼복생한까지는 뭐 보지 않아도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5월에 무토가 투출한 거니까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 일간을 어떻게 됩니까? 회강하는, 회기무광이라고 하죠. 회기무광하는 그런 약간 역작용, 안 좋은 단점, 폐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시를 보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경금이 투출해서 뭐 수를 생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신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사주를 볼 때는 너무 글자 하나 이렇게 너무 협소한 것에 크게 연연하시면은 사주를 어떻게 돼요? 잘못 보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데,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일간도 왕하고 굉장히 뜨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얻어서 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되는데, 자, 해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얻은 이 신중에 있는 임수라든가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일간도 수보 양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도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용신,
즉 약을 얻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인시를 만나서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물론 당연히 인목이 깨지겠죠. 근데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같이 깨지게 되고요. 신금이 깨지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도 어떻게 됩니까? 좀 손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신충이 되게 되면 나의 용신과 나의 희신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어떻게 돼요? 손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경금, 월간에 있는 경금, 시간에 있는 경금이 이 어떻게 돼요?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얘가 깨지게 되면 얘네의 뿌리도 흔들리게 되니까 얘네도 많이 약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단순한 인신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용신, 희신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좀 안 좋은 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사시가 됐을 때는 그냥 사화가 있어서 5월에 사화가 있게 되면 너무 병화가 뜨거워지고 너무 조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지에 있는 신금하고 시지에 있는 사화하고는 어떻게 돼요? 사신합 수가 되죠. 그래서 이 사화가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많이 화하기 때문에 사화의 기능은 많이 떨어지겠고요.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개수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성향이 어떻다고요? 자, 조우하는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병화일간을 어떻게 됩니까? 수보양광, 즉 보광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로서는 조우하는 용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용도가 있겠고요. 오히려 근데 수보양광하는 용도로는 신중에 있는 임수라든가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갑오시를 한번 보죠.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병화가 월지에서 양인을 봤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 다시 양인을 보게 되면 이때는 병화일간이 매우 그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겠죠. 거기다 대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간목 자체는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시간에 투출한 거죠. 물론 뿌리를 둘 수도 있겠고요. 생조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좀 멀리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목의 기운이 이렇게 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월에 오시에 병화일간이 뿌리를 두고 있는 중에 간목이 다시 병화로 생조해주게 되면 병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병화 자체는 더 이상 내가 왕할 필요가 없는데 간목에 다시 나를 생해주 더 생해주는 것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족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인성으로서 나를 생조해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나를 생조해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저것은 여름에 더 염렬하게 더 조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주가 더 조열해지고 뜨거워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 위축이 가장 먼저 위축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위축을 당하게 되면 용신인 수가 어떻게 돼요? 많이 또 생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많이 또 위축되고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오시 같은 경우는 썩 좋은 생신은 아닌데 갑오시보다 약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생신은 바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는 어떻게 됩니까? 5월에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5월에는 무토도 똑같이 양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병화하고 무토라고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병화보다는 무토도 굉장히 왕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병화의 빛을 가리는 회기무광이라고 하죠. 회기무광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무토가 저렇게 천간으로 뚝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수가 특히 임수가 어떻게 돼요? 무토에서 파극되게 되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용신을 파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해서 무술시 같은 경우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무자시에 비해서 무술시는 더 안 좋은 생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